올림픽이 끝난 뒤 강릉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을 경빙장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사행성을 조장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1분기 중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거래시장 KOTC에 전문 투자자 전용 시장을 만들어 투자와 회수를 선순환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매물 검색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한 부동산 전문 플랫폼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초대형 투자은행 인가가 증권주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강릉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을 경빙장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빙은 경마, 경륜과 같이 스케이트 레이싱을 하면서 우승 선수의 배팅을 하는 스포츠입니다. 경기장을 시민개방 등으로 활용할 경우 적자가 예상되고 그렇다고 스케이트 레이싱 경기장으로 활용하자니 사행성 우려가 큽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활용 방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 서포터즈인 동사모는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대회 이후 스케이트 경주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경정, 아이스 더비라고 불리는 스포츠인데 경마, 경륜처럼 우승 선수의 돈을 베팅하는 겁니다. 국내 선수뿐만 아니라 해외 선수도 참가하고 경기를 러시아와 네덜란드 등 해외에도 실시간 중계에 판을 키우자는 겁니다. 강원도 우리 시설 경기장 사후시설 방안에 가장 큰 대안이 아니겠나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오늘 공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400m 트랙의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8,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국비 983억 원, 지방비 328억 원 등 총 1,31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강원도가 산업전략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경기장의 운영 비용은 연 32억 5,400만 원. 반면 시민개방 등을 통한 운영 수익은 10억 원으로 연 22억 5,4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이 지역 시민단체에선 경빙장 활용에 대해 반대 입장입니다. 강릉 시민단체들은 사행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올림픽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관계자도 사행성 사업이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경빙장 활용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인 만큼 국가가 나서서 관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쇼핑몰이나 복합 레저시설을 유치해 관광 자원화하거나 농구, 축구 등 다른 종목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국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요인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취약한 회수 시장입니다. 투자기업이 코스닥에 오르면 좋겠지만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고 이 밖에 인수합병 외에는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장외 거래시장인 KOTC에 벤처캐피탈 등 전문 투자자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투자와 회수를 선순환시킬 보관을 마련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중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거래시장 KOTC에 전문 투자자 전용 시장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용 플랫폼에는 벤처캐피탈과 전문 엔젤 투자자, 금융사, 상장법인 등 전문 투자자들만 참여합니다. 이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초기 투자금을 장기간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이른바 중간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 투자자들이 짧은 기간 투자 성과를 거두고 혁신 기업들에 대한 재투자에 나서는 모험자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에서는 전문 투자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거래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벤처캐피탈 등이 거래 정보 공개에 따른 매매 전략 노출을 우려해 KOTC 참여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또 전문 투자자가 보유한 모든 비상장 기업 주식 등이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거래 대상 기업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예탁 지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 KOTC에서 거래할 수 있지만 이런 요건이 사라지는 겁니다. 매매 방식도 다양해져 기존의 다자간 상대 매매 외에 비밀 거래나 경매 등의 매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투협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정보를 확충하기 위해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평가 정보 제공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업 재무제표 중심의 분석 보고서를 보완해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기관의 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보고서를 KOTC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좀처럼 꺼지질 않는데요.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사업을 더 키워나가기 위해 부동산 매물 검색에서부터 대출까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금융 플랫폼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KB국민은행이 내놓은 리브온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리브온 모바일 앱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고 시세와 분양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매물의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를 조회하고 바로 대출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집을 구하는 시점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용관을 마련해 신혼집 마련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B하나은행은 아파트 정보 서비스 업체 호갱노노와 손을 잡고 대출 상담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하나은행 고객은 우선 호갱노노의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매물의 실거래가와 공급량, 전세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희망 날짜와 기간, 금액 등을 입력하고 상담받기를 신청하면 하나은행의 직원이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신한은행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정보와 추천 물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진화한 비대면 부동산 경매 자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매 물건에 대한 분석과 가치 평가를 제공하고 관련 대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은행들은 부동산 투자 자문과 동시에 대출까지 진행하는 부동산 금융 플랫폼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끌어내 대출 상품 판매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선호하는 젊은 층 수요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등은 현재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등으로 매물 대상을 더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넘고 코스닥도 75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증권주는 지난 7월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일수 감소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운용 수익 악화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의 초대형 투자은행 인가가 이 증권주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코스피는 6.4% 이상 올랐지만 증권업종 지수는 오히려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SK증권의 경우 지난 6월 1,940원을 기록한 후 현재는 37% 이상 빠진 1,220원 수준을 보이고 있고 한화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도 지난 7월 대비 약 30% 하락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증권사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10일 이미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보였음에도 7월 고점 대비 1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미래에셋대우도 지난 7월에는 11,600원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13.5% 이상 하락했고 NH투자증권도 7월 고점에 비해 9%가량 빠졌습니다. ELS 시장 호황과 호실적에도 증권주가 이처럼 약세를 보이는 것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가 길어 영업일수가 줄었고 이달 중에는 국내 기준금리가, 다음 달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채권운용 수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주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대북 리스크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대규모 악재들이 진정됐고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5곳이 초대형 IB 인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제 유일하게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을 인가받은 한국금융지주의 주가는 오늘 4.15% 오른 67,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불안 요소가 해소되고 연말부터 초대형 IB 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증권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홍종학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홍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 회의에도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이렇게 씨름을 벌이는 사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씨름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각의 마지막 퍼즐.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쪼개기 징역, 학벌 논란 등 언행불일치 행보로 내로남불의 꼬리표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한 여야. 홍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국회 산자위 여야 간사들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두 차례 파행 끝에 정족수 부족으로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가 무산된 겁니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하고 이후에도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홍 후보자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데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상징하는 중기부의 초대 수장이 또다시 낙마하는 건 청와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결국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냐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새 정부 들어 중소기업청에서 부처급으로 지위가 격상됐음에도 정부 부처 중 아직도 수장 자리가 비어있는 중기부. 정작 정책 수요자들인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씨름은 나날이 깊어지고만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이 닥쳐 있는 데다 중기부 내부 인선 문제 등 장관이 주도해야 할 일들이 미뤄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다툼보다 우선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진정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근 가구회사 한샘의 여직원이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후로 회사나 대학 등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이고 실효성이 있을지 이보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샘 사건 이후로 최근 조직 내 성범죄 폭로전이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샘 성추문 이후로 간호사들이 선정적인 옷을 입고 춤을 추게 한 한림성심병원과 이 교수와 제자 간 성희롱 폭로, 또 시티은행 등 여러 개별 회사에서 벌어졌던 성폭력, 성폭행 이 사건들로 잇따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조직 내 성희롱, 성폭행 사건은 밝혀진 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조직 내 성범죄는 매년 늘고 있는데요. 경찰청 조사 결과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고용주나 직장 상사에 의한 성범죄는 지난해 545건으로 4년 새 60%가량 늘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 현황 피해 건수 역시 2012년에 249건에서 지난해 55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네, 조직 내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런 조직 내 성범죄의 경우에 대개 상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 약자인 여성이나 부하 직원이 해고와 같은 2차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직장 내 성희롱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78.4%나 성희롱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50.6%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습니다. 또 구제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이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자 중 57%는
회사로부터 실제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파면, 해임, 해고, 외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와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오늘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이 성범죄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직장 내 성희롱,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고용부는 연간 2만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근로감독 시에 유형을 불문하고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또 성희롱이 발생한 회사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 중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과태료 처분인데다가 또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만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징역형이 내려진 사례가 없고 또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수준을 높이고 또 일부 과태료 처분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권고해서 성범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가 의문인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 수준 자체를 높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법적 제도가 있어도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사실상 법은 허울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는 2,190건의 성희롱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그중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9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법적 장치가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조직 내 성희롱의 경우 2차 피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지적입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성희롱 대책에 대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코스피가 3,000선을 넘기고 코스닥은 1,000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증권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KB증권은 코스피가 내년 3,060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지금 경제 상황은 1986년 3저 호황 때와 매우 닮아 있어 내년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 상황의 특징을 글로벌 자금의 신흥국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 원자재 신흥국보다 제조업 신흥국에 유리한 유가 약세 등으로 꼽았습니다. KB증권은 또 코스닥에 대해서도 내년 코스닥 1,000이 불가능한 지수 때는 아니다라며 정책과 수급, 실적,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성장성 등 코스닥 시장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20년 전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한 우리의 힘으로 동아시아 영내 평화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닐라 시내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0차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해 20년 전 우리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아 공동 노력을 기울였다며 험난했던 위기 속에서 우애와 협력의 결과로 오늘날 아세안과 한일 중이 세계 경제 규모의 30%로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공동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은 소중한 유산이라며 보호무역주의와 양극화, 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복합적으로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번영 추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마닐라 선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조속히 평창올림픽 참가를 확정짓고 남북이 만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유엔 총회 평창올림픽 휴전결의 채택과 관련한 입장 발표에서 오늘 새벽 유엔 총회에서 평창올림픽 휴전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휴전결의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가
스포츠와 올림픽의 이상을 통해 평화를 촉진하고 인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우리의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북한이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언제라도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적극 환영하는 바라며 지금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돼 있지만 남북이 평창 올림픽에서 만나 대화하고 화합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 주식과 상장 채권 보유 규모가 752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국인의 상장 주식 보유액은 651조 2,200억 원, 상장 채권은 101조 1,670억 원으로 총 752조 3,690억 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에 달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7월 이후 3개월 만에 주식과 채권 모두 팔자에서 사자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외국인은 주식을 2조 4,190억 원, 상장 채권을 6,980억 원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과 같이 3%로 전망했습니다. 인천 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영업권을 둘러싸고 롯데와 신세계가 5년간 벌여온 법적 분쟁에서 롯데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 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 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승용차처럼 가격이 비싸지만 오래 사용하는 내구 소비재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8월 2조 7,741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2.1% 증가했습니다. 2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소득이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망이 있어야 내구재 소비가 늘어난다는 점에 비춰보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IMF 위안위기가 비정규직 문제를 증가시키고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현재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그간 몇 번의 강추위가 찾아오긴 했지만 오늘 밤부터는 한층 더 강한 추위가 밀려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또 수능일 당일에는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남 또 호남과 제주도 등 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새벽 또는 밤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거나 또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오전까지 말썽을 부리던 미세먼지도 해소되면서 현재는 대기질이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또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은 새벽 또는 밤 한때 비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추위에 대비해 주시고요. 또 호남과 제주도는 새벽 또는 밤 한때 약하게 비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영하권의 강추위가 예상되고요. 이후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린 뒤 기온이 더욱 떨어질 전망입니다. 급격하게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